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. 부산의 건축물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의 김승효 회장과 함께합니다. 회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부산 건축문화해설사 김승효입니다. 예, 지난주에는 그 동아대 석당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오늘은 어느 건축물인가요? 네, 오늘은 그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네, 그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? 예,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. 예. 일제 그 강제동원 역사관은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의 그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부산시 남구에 건립된 역사박물관인데요. 강제동원의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그 성숙된 역사의식과 인권 또 세계 평화에 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건립됐습니다. 예.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역사를 그럼 가면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초량에 있는 그 일본 영사관 옆에 소녀상 보셨죠? 예. 그 세워진 지가 벌써 2년이 넘었고 얼마 전에 그 옆에 그 시민단체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. 예. 그 이런 시기에 또 강제동원 역사관의 소개는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. 네. 그 강제동원이란 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요. 어느 정도 동원된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. 예. 강제동원이란 그 일제가 아시아 또 뭐 태평양 지역의 그 침략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요. 그 1937년 중일 전쟁 다음해인 그 1938년부터 그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면서 시행한 그 인적, 그 물적 동원과 그 자금 통제를 말하는데요. 예. 일제가 지배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행됐습니다. 강제동원은 그 노무원, 군무원 또 그리고 군인 위안부 등 아주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는데요. 약 그 780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강제동원됐습니다. 네. 그 얼마 전에 구람도란 영화 보셨는지요? 예.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그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의 그 참상을 볼 수 있었던 영화인데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그 사회적 분노를 일으켰던 영화로 기억합니다. 예. 하지만 그 일제가 강제로 징용할 때 그 항일 독립에 대한 의지로 일본군을 탈출해서 그 광복군에 입대하거나 독립단체 등을 만들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네. 당시의 인구 상태를 봤을 때 780만 명이라면 참 엄청난 건데요. 이 국가 총동원법이 얼마나 무자비한 법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부분 그 일본 정부가 그 의회 동의 없이도 그 일본 본토는 물론 그 식민지 또 점령지 모든 지배 지역에서 인력과 물자 또 자금을 전쟁에 총동원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. 말하자면 그 일본 정부의 그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전시 통제의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최근에 그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청춘을 바쳤던 분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라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. 예. 그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. 예. 그 노무 동원의 경우에 그 업종별로는 탄광하고 광산으로 동원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. 그 조선인 노무자는 그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 노동 재해, 그다음에 계약 위반과 인신 구속, 또 과도한 폭력과 집단 학살, 그리고 또 임금 미지급 등의 그 부조리한 처우로 그냥 내몰렸습니다. 예. 자, 이제 건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상황인데요.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의 의미가 더 특별한 그런 상황입니다. 어떤 게 건물의 특징이 있을까요? 예, 이 건물은 그 2010년 12월에 건립 공사를 시작해서 2014년 4월까지 약 한 522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었습니다. 예. 2만 2천여 평 부지의 그 지상 3층, 지하 4층, 약 3,600평 정도의 규모의 역사관으로 완성을 했는데요. 그 경사진 지형을 이용해서 건물이 그 절반이 흙 속에 파묻힌 듯이 설계가 됐습니다. 예. 그 돌출하는 모양의 그 공간감을 표현했고 튀어나오는 그 건물 덩어리는 4층 높이까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과거 일제의 그 억압에 항의하는 듯한 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그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얼핏 지나가면서 보니까 짙은 흑색이던데요, 건물이. 네. 색상과 겉모양에 뭐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나요? 물론 있습니다. 그 점토를 구워서 만든 그 테라코타라고 하는 그 이제 재질로 만들었는데요. 그 일제 강제 동원이라는 그 암울한 세상 그 시대상을 반영하느냐고 색깔이 좀 어두웠고요. 그다음에 벽면에는 그 다양한 형태로 오목하고 길게 막 패여져서 상처가 난 것처럼 돼 있습니다. 네. 그 크고 작은 그 굴곡은 역사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그 당시 그 처참한 상처를 건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세로로 된 유리창이 있는데요.
그 감옥의 쇠창살을 연상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은 8m의 그 검은 돌로 된 추모탑이 있고요. 건물 옆에는 그 추모의 길, 또 고행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주 꾸불꾸불한 길들이 의식적으로 길게 조성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부산에 특별히 건립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? 예. 그 강제동원 출발지가 대부분 다 부산이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약 22% 정도가 경상도 출신이었었는데 예. 그 역사성과 접근성을 감안해서 2007년부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시설 건립안을 마련해서 부산에 세우게 됐습니다. 예. 자, 아픈 역사를 보존하는 곳입니다. 여느 그 역사 박물관은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 강제동원 역사관은 2016년 그 7월 11일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됐는데요. 네. 그 역사의 진실을 전달하는 그 전시 공간으로 정부에서 수집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기, 그다음에 유물, 사진 자료 등을 통해서 그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예. 또한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추도 공간도 만들어놨고요. 그다음에 역사의 그 공원 내에 그 지역 주민의 그 친환경적인 그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 네.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둘러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. 내부 관람은 그 입구에 그 기억의 터널이라고 있는데요. 그 영상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마치 그 실제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강제 동원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요. 예. 그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그 강제징용자, 또 징병자 그리고 군속 그 위안부들의 그 사진을 높은 벽면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. 그리고 수용소나 감옥소 또 그 노동자 숙소, 탄광 내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절망의 공간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요. 그러면서 그 희망을 잃지 말라는 뜻에서 높은 천장에 이렇게 비치는 햇살이 있는데 예. 그 방문객에게 한가닥의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진원의 다리라는 그 내부에는 가장 그 상징성이 강한 곳인데요. 건축 디자인으로도 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또 피해자들이 그 과거의 아픈 그 극복하고 그 번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네,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할 건축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점차 떠나는 실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 위안부 문제는 금전적인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일본 정부의 그 진심 어린 사과가 그분들에게는 더욱 그 절실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부산의 건축물을 얘기하는 시간이죠. 예.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축물은 건축부산을 말하다. 예.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대연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역사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못 가보신 분들은 설날 명절 연휴를 맞거나 또 혹은 방학을 맞아서 한번 좀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회 회장이었습니다.